정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 지역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사업을 신청한 지역 50여 곳을 전수조사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신청지 대부분이 공공재개발 자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촌을 포함한 가칭 대림 3구역. 공공재개발 공모지 선정 필수 조건은 노후도 66.67% 이상인데 검토 결과 이곳의 노후도는 63.74%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신청 당시 구청의 설명과 서울시의 실제 집계 방식이 달라 혼선이 커졌다며 반발합니다. 영등포 구청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연호조가 있으면 노후도를 연화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해서 재개발 신청을 한 거였어요. 이곳뿐 아니라 양천구와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등에서도 노후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선정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한남 1구역을 빼고 모두 후보지에서 제외가 됐고 은평구의 경우 신청지 모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3월까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한국경제TV 전수조사 결과 50여 개 신청지역 가운데 벌써 35곳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공공재개발 지역이 될 수 없는 도시재생 선도구역이었거나 주민 반대로 신청을 자체 철회한 곳들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개발이 멈춘 곳들이 노후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공모 기준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기준 자체가 기존의 정비구역 기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전 시장님이 아주 강한 과거 선택 기준이었던 연면적 노후도를 거의 필수 기준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하면은 힘들죠. 공공재개발이 과거 부동산 정책처럼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빌라 매매 시장에는 뒤늦게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주택을 잘못 매수했다가 공공 직접 시행으로 현금 청산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 사업지들도 공공 직접 시행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파트보다 더 활발했던 노후 빌라 거래는 이달 들어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 이사 대책 이후 신규 매입한 주택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겠다는 사람 많았는데 이제 확 끊겼죠. 공공재개발 안 됐다 얘기도 돌았고 요즘 문의 오면 현금 청산 물어보고 하는데 특약 넣어야 한다 얘기하면 다들 아무래도 기피하죠. 엄하게 불똥이 튄 곳은 1주택의 실거주자들입니다. 국토부 여론광장 게시판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권을 잃게 생겼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빌라를 사겠다는 매수자들이 없어져 계약금, 중도금 이자도 날리고 입주가 취소될 위기라며 1주택 실거주의 경우 제외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사업 대상이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 청산 공포 마케팅으로 주택 거래 자체를 막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정책 불확실성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입니다. 지금 법에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 개정 절차가 초기 단계라서요. 정대장처럼 전면 수용 개발할 경우 어떻게 될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권리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익분도 이제 시장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10%에서 30% 정도 더 쳐주겠다라고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낮아져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2년 실거주 제외 등 공공 재건축에 비해 혜택이 뚜렷하지만 재개발은 공공 직접 시행을 택할 플러스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10에서 30% 추가 이익 보장 역시 기준 자체가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것이란 부정적 시선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 최근 서울역 쪽방촌 개발처럼 공공 개입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갈등 격화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원래는 물어보지도 않고 뺏을 수 있는데 공공주택법에 따라서 3분의 2 동의나 구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인 거거든요. 먼저 민간한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물론 공공성 개발이익 환수 똑같이 해야겠죠. 굉장히 국가의 만능주의, 그런 것들이 팽배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당은 이르면 내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8개 개정안을 대거 발의하는 등 이사대책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새 대책은 또 다른 풍선 효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정부 공공정비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과 불거지는 논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제 벌써 대부분 신청자가 요건에 신청지들이 요건에 미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좀 요건을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서 제일 핵심인 내용이 바로 이 공공재개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이 시행되는 대상 사업지들은 이미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따라서 이들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익에 대해서요? 예. 그렇군요. 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신규 매입자 현금 청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집을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지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발표된 이사 대책의 현금 청산 내용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키운 부분입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은 지금 시점이 2월인데도 불구하고 예정 사업 대상지의 발표를 금년 7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적어도 금년 중반과 하반기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어쨌거나 이제 역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아쉬운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이사 공급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불신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의아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사 대책이 발표된 당일날에 주요 건설주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시장의 반응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민간의 참여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를 한다는 것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책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지금 나온 이 대책은 단기에 대량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법으로 공공재개발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데 솔직히 이 제도는 전면 적용보다는 이번 대책에 나왔던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 예. 즉 지방 도시에 낙후된 구도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맡겼을 때 제대로 뭐가 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 먼저 적용을 해서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들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은 예.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서 우리 지금 리포트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는 주로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공공 재건축의 경우에는 좀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이든 관건은 해당 사업지에 토지 지분을 가진 분들, 즉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그런데 공공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 재건축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그 이익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 와닿을 만큼 크지 않은 게 지금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공공 재건축의 앞날도 현재 조건에서는 그리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제 공급을 이렇게 공공이 주도해서 할 게 아니라 민간에게 좀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공공이 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에 맡겼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 지금 뭐 정부가 어쨌거나 이사 공급 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적이 집값을 잡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집값 상황 그리고 뭐 전세가 상황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역설적이지만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시 재생이든 네. 이제 어떤 식으로든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제시된 방법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선 방침들이 단기에 대량으로 집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